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수목입니다. 네, 요즘 이 소금과 건강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저염식을 해야 건강하다라는 이 잘못된 오해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 공동연구팀이 또 무려 10년 동안 1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WHO에서 권장하는 2g이라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 너무 적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이 숫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2g이라는 나트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 섭취를 했을 때, 소금 섭취를 했을 때 건강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해외 유력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국 심장학회의 그 논문이라던가 심지어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소금을 하루에 15g 이상 먹어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물과 함께 먹어야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보시고요. 오늘은 이 세브란스 병원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금과 나트륨에 대한 관계를 오늘은 또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 연구 발표를 토대로 해서 많은 의료분들이 유튜브에서 설명도 해주시고 계시고, 이게 다음 뉴스에도 잠깐 거론이 됐었어요. 어떻게 거론이 됐냐면 소금과 이 혈관 질병들, 수면과는 관련이 없다. 드디어 소금이 이 누명을 벗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설탕이라던가 칼륨 부족이 우리의 수면과 건강 상태, 혈관 질병과 더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약사 TV님이 이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고혈압과의 관련성도 굉장히 이게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나건 TV라는 유튜브를 또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전부 다 원소로 쪼개지잖아요. 원소로 쪼개져서 이 원자 단위로 우리 몸에서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이 두 채널에서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제가 댓글창에 남겨놓겠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 세브란스 병원 공동연구팀의 연구는요, WHO 권장량인 나트륨 하루 섭취 2g,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2g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치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이 링거를 놓아주잖아요. 이 링거가 바로 수액이잖아요. 생리식염수 한 500ml 정도를 놔주는데요. 그 500ml 안에도 2g보다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그 수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2g이라는 나트륨 하루 권장량 때문에 한국인들이 염분 섭취가 너무 많다. 한국인들 평균은 3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 너무 짜게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것부터가 근거가 잘못된 거고, 옛날에 우리가 막 김치 담궈 먹고 장아찌 먹고 생선도 다 소금 뿌려서 구워 먹고 국물 먹고 이랬던 제대로 된 한식을 새끼 먹었던 시절에 비하면 염분 섭취 굉장히 적은 거고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장수 국가들의 식단을 보면 음식 굉장히 짭니다. 네, 그런 것만 봐도 우리의 기본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저염식에 대한 이야기도 불과 나온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저염식에 대한 개념 아예 없었고, 그냥 이렇게 짜게 먹고 김치 담가 먹고 다 염장해서 먹는 게 기본 식습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이 오히려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혈관 질병 없었고요. 지금이 훨씬 많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설탕이라던가, 설탕은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우리 몸에 설탕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설탕은 굳게 만들고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죠. 음식이 너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 제대로 안 하고 음료수로 이 수분을 대체하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염분과 수분의 밸런스에 따라서 이 염분이 0.9%가 맞춰줘야지 수분을 내 몸에 저장을 하는데, 염분은 줄어들고 설탕은 늘어나고 깨끗한 물,
물 잘 안 마시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탈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탈수와 영양 결핍, 네, 그래서 혈관 질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을 좀 오도된 것이 있다, 오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식습관은 오히려 염분량이 적고 설탕의 섭취가 너무 많다라는 거 꼭 짚어드리고 싶고, 이 설탕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막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14,050명을 10년 동안 추적 검사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기본 WHO 권장량인 2g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먹었고 하루 5g 이상의 소금을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추적 검사했을 때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느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혈관 상태가 더 건강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염을 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나 이런 것들로 만성 질환으로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요. 오히려 나트륨의 양이 부족했을 때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소금은 이제 나트륨이죠. NaCl이 95% 이상 되는 것을 소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NaCl, 염화 나트륨을 이제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나트륨의 수치로 염분 수치를 대체해서 표현을 많이 하죠. 염화 나트륨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트륨과 염소로 분리돼서 이 삼투압 작용도 하고 물질 교환을 다 이 나트륨의 플러스 전자 그리고 Cl, 염소의 마이너스 전자가 이게 삼투압 작용도 일으키고 물질 작용을 일으켜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고 플러스는 서로를 밀치는 이런 작용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 소금에서 나오는 이 나트륨으로 염분 수치를 이렇게 대체해서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나트륨이 과잉될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소금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나빠지는 거 아닐까? 과잉되면 뭐든 안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나트륨의 그 수치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이렇게 보상작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관 안으로 삼투압이 일어날 때도 나트륨과 알부민, 단백질, 혈장 성분이죠. 이 두 가지가 주요하게 삼투압 작용을 일으키지만 여기에도 칼륨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과잉이 됐을 때 과잉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바로 과일, 야채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게 칼륨입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강낭콩, 아보카도, 근대, 시금치, 비트, 당근, 양배추, 그리고 배추 뭐 이런 야채들에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야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야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일, 야채만 잘 드시면서 소금 섭취를 잘 하시면 건강상 특히나 이 혈관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에서도 오히려 이 나트륨은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되지 많았을 때 과잉됐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우리 몸에서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혈관 질병에 오히려 칼륨이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혈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국물 섭취, 소금과 물의 섭취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게다가 과일, 야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과일, 야채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이토케미컬, 컬러 푸드들을 드셨을 때 이 파이토케미컬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풍부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바로 칼륨이에요. 그런데 이 칼륨은 우리가 과일, 야채만 먹으면 정말 풍부하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웬만한 과일, 야채에는 이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정말로 과일, 야채 이런 거 식단에 잘 없어요. 잘 먹지 않아요. 제가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댓글로 한국 사람들은 김치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식단이
천지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김치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매일매일 김치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바쁘고 뭐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들,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로 막 먹게 되고 그래도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같이 식당 가서 먹고 하지만 또 프리랜서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먹다 보면은 국물 안 드시는 경우 정말 많고 그냥 김밥이나 뭐 가공식품 빵이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의 섭취랑 수분 섭취도 잘 안 되지만 이런 과일 야채의 부재로 인해서 칼륨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계속해서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는 비타민 미네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칼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칼륨만 막 이게 또 영양제로 찾아서 드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칼륨은 과일, 야채 한두 가지만 먹어도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와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물과 칼륨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야채 이 궁합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현대인들에게 그 음식 문화라는 거는 좀 많이 편해졌죠. 뭐 마트만 가면 거기에 뭐 과일, 야채 다 있고 고기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채집 생활을 하고 농경 사회였을 때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고기라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만 생각을 해도 농경시대에 이 쌀도 흔한 것이 아니었지만 고기는 더더군다나 양반집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더 이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인이었을 때는 과일이나 야채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그래도 많이 있었겠지만 고기라는 것은 사냥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일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과 이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 과일 야채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칼륨 같은 그런 미네랄들 게다가 식물 영양소인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중요한 우리 인체의 영양소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당도 반드시 필요하고 면역 탄수화물들이 20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필수 영양소들을 과일, 야채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얻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 염분이에요. 염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바다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염분을 잘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염분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동물의 고기 속에 들어있는 피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의 0.9%가 바로 염분이거든요. 포유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기를 통해서 이 염분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디서 또 염분을 얻었을까요? 동물도 포유류들은 다 인간처럼 염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동물들은 이 암염이라고 하죠. 바위 틈에 있는 이런 소금들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서 염분 섭취를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유통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면서 소금, 작은 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만큼 소금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필수 요소예요. 왜냐하면 신체의 70% 이상 그 안팎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수분을 저장시켜주는 게 바로 이 염분, 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얻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귀하게 판매가 됐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과일, 야채, 곡물 같은 것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구분이 돼요. 과일,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되고 바로바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라는 이 NaCl은 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하루에도 몇 킬로 정도, 5kg 이상의 소금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보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합니다. 몸에서 재활용을 해요. 특히나 신장에서 이 콩팥이죠. 콩팥에서 이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하수구에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몸 밖으로 내버릴 거, 소변으로 이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낼 것과 몸에서 다시 사용할 것을 이 사구체에서 다시 한번 흡수를 해서 거르거든요. 이때 소금이 제일 많이 재흡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소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에요. 그 나트륨이 매일매일 사용되는 양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 밖으로 나가는 나트륨 뭐가 있죠? 네, 소변 짜죠. 그 다음에 눈물 짜죠. 땀 짭니다. 몸에서 나가는 분비물들 다 짜요. 그 이유가 몸에서 저장되는 수분은 모두 평균 0.9%의 염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가는 물들은 다 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매일매일 보충해줘야 되는 것은 최소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이 수분과 함께 포함된 염분, 그 정도는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지 몸에서 아무리 재활용이 돼도 부족해지는 양은 그 정도는 채워 넣어야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의 염도가 최소한 평균 0.9%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만큼의 충분한 수분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최소량이 하루에 15g 정도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소금을 하루에 30g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물과 함께 먹었는데요. 그랬을 때 다음날 얼굴이 살짝 붓기는 했지만 이 피부가 너무너무 투명하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먹으려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드시지는 않으시되 내 몸 안에 이 염분 농도와 수분 농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하루에 적정량, 저는 15g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근거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5g 정도 하루에 4g 500ml의 물과 함께 하루에 4번 정도 드시면은 이제 16g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염분까지 하면은 하루 20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 2리터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 격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입맛이 너무 싱겁게 드시던 분들은 너무 짤 수가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소금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남겨놨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 드시면 좋겠고요. 칼륨을 영양제로 드실 필요는 없고 과일, 야채, 곡물류에 이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비타민, 미네랄들 풍부한 몸에 좋은 탄수화물들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 야채, 곡식류 충분하게 드시면서 소금 섭취,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 사시고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